우리 한 주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이슈였죠. 일론 머스크, 채굴자들이 클린 에너지 사용량이 50% 넘으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이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만 저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머스크 형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고, 원래는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싫어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 예상했던 대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머스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컨텐츠로도 나눴고 라이브 방송에도 그간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그림대로 가고 있다. 만약에 이 예상했던 흐름이 조금 빗나간다면은 또 다시 마인드맵을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고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이 머스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스크가 쏘든 누가 쏘든 2월 8일, 제가 맨날 여기 동그라미 친 2월 8일에 빔이 누군가는 쏴주겠죠. 머스크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붙이자면, 이번 주에 갑자기 머스크가 10% 매도한 거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매도한 것도 아닌데 옛날에 매도한 거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유동성 테스트 해본 거고, 그리고 그거의 진뜻은 아시죠? 그거의 진뜻은 머스크가 앞으로 이 시장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판매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 실현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이익 실현보다는 큰 그림 때문에 10% 정도 매도했다. 그 다음 이슈인데요. 사실 뭐 이게 제일 가장 큰 이슈였죠.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와주었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카이저, 비트코인 담보 화산채권 발행하자. 엘살바도르 IMF 졸업을 위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누군가는 이 GDP가 우리나라 지역 수준도 안 되는 나라에서 비트코인 채택한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엘살바도르가 되게 혁신적이고 성공적으로 이 비트코인 도입에 대해서 무언가를 풀어낸다면 작은 시뮬레이션이 완성됐다고 바라봐줘요. 어떤 말이냐면, 저도 사업을 할 때 작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그래서 이 작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진입장벽, 그리고 진짜 해보니까 고쳐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돌려보고 그 다음에 중간 시뮬레이션, 큰 시뮬레이션으로 다가가는데, 저는 엘살바도르 이게 작은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법정화폐로 됐을 때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생기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작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해봐요. 이건 호재예요. 호재라고 생각했고, 저스틴 선이 또 러블콜 보냈잖아요. 이에 반해서 저스틴 선이 엘살바도르의 채굴업체 설립을 원한다, 또 약간 관종짓 했는데, 또 하나 이슈거리는 이거였죠. 캐나다가 비트코인 ETF 승인했었잖아요. 근데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은 계속 증가했다. 지금 우리는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계속 모으고 있다. 왜 기관들은 계속 담지? 얘네들도 그냥 지금 잠깐 팔고 3만 달러 내려가고 3만 3천 달러 내려갔을 때 사면은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나? 왜 팔까요? 이유는 1년을 바라보고 3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는 10년을 바라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크립토 시장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크립토 시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립토 시장의 투자 수익률은 다른 수익률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바라봐집니다.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번 업비트 상패 사건에 대해서, 페이코인 상패는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다날은 페이코인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없어져도 다른 데 거래할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이베이 인수 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롯데와 신세계 싸움이었지만 롯데가 졌어요. 신세계가 인수하게 된 거로 알고 있고, 네이버도 합세했죠. 네이버랑 신세계랑 합세해서 아마 이베이 인수가 확정 났다고 저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그 신세계가 이베이 인수했는데 그게 또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날과 신세계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코인은 치킨, 이걸로 치킨도 사 먹고, 전체 실제로 이마트에서 사용도 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도 살 수 있고, 실제로 실생활에 잘 쓰이고 있어요. 국내에 7만 개, 해외에 3천만 개 페이코인 사용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사용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무튼 페이코인은 저도 좀 아프네요. 페이코인은 이렇게 씁쓸하네요. 페이코인이 업비트에서 삭제된 거는 악재이긴 하나, 홀더분들은 계속 주시해보시죠. 기사 이어서 갈게요. 업비트 상패 유의 종목이 또 큰 이슈였죠.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의 트위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진짜 큰 이슈는 업비트 상패가 엄청 큰 이슈가 아니었나. 저도 이번에 대량 유의지정의 사건은 정말 투자자들을 하나도 배려 안 하는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저도 분노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분노하셨나요 혹시?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찌라시가 돌긴 돌았었고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유튜브에 그때 공개를 안 했었는데, 바로는 일단은 혹시나 거래소 관계자나 아니면 코인 상패당한 관계자분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에다가 조금 보내주세요. 돈돈0009 네이버 이거거든요.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주시고, 저도 뭐 국민청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작가분들이랑 지금 글을 같이 쓰고 싶다는 작가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좀 글을 써서 정부의 답변을 좀 전 듣고 싶거든요. 이거는 저도 좀 할 말이 좀 있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업비트에서 알아서 하래요. 네, 업비트에서 니네가 원한다면은 니네가 상패시켜라, 알아서 급작스럽게 상패시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정부 쪽 전 답변을 듣고 싶어요. 너무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는 백신이죠. 백신 쪽 관련된 이슈들은 저는 되게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자, 해외 백신 얘기인데요. 이게 해외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자가격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되게 큰 이슈죠. 저는 백신이 접종 맞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경기회복세는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경기회복세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이 왜 경기 침체를 좋게 만드냐? 일단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주 자가격리, 이것도 되게 큰 호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를 시작해요. 뭔 말이냐면, 아니 내가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보여줄 데도 없고 그러면 옷을 안 사요. 먹을 것도 그냥 집에서 먹고, 음식점들 매출도 줄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은. 그걸 정부에서 이제 다 규제도 풀잖아요. 이미 지방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광주 쪽 이런 데는 이미 24시간이래요. 그리고 광주 쪽은 엊그저께인가 어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 그것도 다 풀렸고, 지금 지방 쪽은 이미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백신이 나오면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급격하게 좋아질 거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좋아질 거고 정부에서 돈을 풀 건데 투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지원금이 이제 나올 거라서. 그러면 그 투자 쪽은 어디로 자금이 흘러갈 거냐면 주식, 부동산, 코인인데요. 부동산은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요. 세금 이슈가.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금 때문에. 그럼 주식도 지금 조정 중이라더라고요. 주식도. 그러면 코인 쪽으로 흘러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랑 코인 쪽 둘 다 같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가 뭘 알았냐? 마냥 소비만 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경제 그냥 훅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냥 소비만 안 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저축도 안 해요. 왜? 저금리잖아요. 금리가 아직 낮아요. 그리고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잘 못 따라가요. 저축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딱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은행은 우리가 빌려가면 막 5%씩 7%씩 받고, 우리가 맡기면 1% 뭐 3% 줘요.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를 해야죠. 물론 투자를 잘 해야죠. 투자를 잘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애매하게 투기성 투자를 해버리면은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가 적금 드는 게 낫죠. 하지만 투기성 투자를 안 하시면은 투자하는 게 좋다. 자, 다음 기사는 유이 쪽 얘기가 한번 더 있을 건데요. 잡코인 정리 속도 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정리가 다 됐죠. 상패도 다 되고, 지금 잡코인으로 살아난 것 중에 하나가 베이직만 풀렸는데, 유의 지정이 아마 대다수가 상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빗썸 기준으로는 유의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유의 해제도 많고, 이번에는 아마 다들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조심하세요. 잡코인들은 앞으로 트레이딩 할 때 조심하시고, 또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번 주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ETF가 승인이 결정이 연기됐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ET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GBTC를 구매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면 또 기관 투자자는 뭐냐면요,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세력이 GBTC를 구매해요. 그러면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럼 GBTC가 뭔디? 그레이스케일에서 상품을 하나 만듭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게 거래소에서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금도 뭐 이슈도 있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니 근데 또 거래소가 또 망하면 어떡해? 아니면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어떡해?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기관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시장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상품을 만듭니다. 뭐라고 만드냐면요. 야, 우리가 보증해줄게. 너네 우리한테 투자해. 그럼 어떡할 거야? 기관 투자자가. 그래? 너네가 보증해준다고 하면 난 너네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GBTC를 구매합니다. 그럼 그레이스케일은 여기서 투자된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구매하죠.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구매해요. 그러면 ETF는 뭐냐?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간편해지는 거예요. 굳이 GBTC를 구매할 필요도 없고 프리미엄도 많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은 보여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보통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때는 40%씩 붙어요. 지금 보시면은 30%, 40%까지 붙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3%인데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주식을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SEC가 승인해준 거니까 믿을 수 있겠죠. 일단은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결정을 연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연기가 50일 미뤄졌잖아요. 한 달 넘게 미뤄진 건데 그러면 또 한 7월, 8월?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ETF 승인 그거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보긴 봐야 될 텐데 ETF 승인 나면은 진짜 사실상 게임 끝났다고 봐줘도 돼요. 와, 이거 답도 없다. ETF 승인이 정말 큰 호재다. 이거는 연기된 거는 조금 안 좋죠. 연기된 거는 좋진 않아요. 앞으로도 자주 있을 일이니까 너무 이 연기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게 아예 거절이 아니고 연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큰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당대표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어요. 재미로 했는데 가상화폐로 돈 좀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이상 버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이준석은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당대표 됐고요. 진짜 어린 나이에 35인가 그렇죠. 36인가 35인데 당대표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나왔고요. 컴퓨터 전공하기 경제학 전공했는데 그럼 프로그램을 잘 다루겠죠.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직접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트레이딩 했어요. 재미로 해봤는데 이게 잘 되더라, 매매법이.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으로 수익 본 게 뭔 그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거 엄청난 거죠.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어떤 의원이 그랬잖아요. 암호화폐 그거 선거 자금으로 받겠다. 미국인가요? 아무튼 저는 본 것 같은데 기사는 봤어요. 확실히 선거 자금으로 나한테 후원해라.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아무튼 대단하죠. 이준석이 이거 수익 낸 거는 대단한 거다. 그리고 호재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저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4년 만에. 가격이 또 좀 뛰었죠. 근데 비트코인도 긴장하셔야 되는 게요. 올해 연초만 해도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70%였던 거 아세요? 그 나머지 2만 개 알트코인들 합쳐도 비트코인의 뭐 3분의 1 가량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비트코인이 40%고 이더리움이 20%가 넘었어요. 이더리움이 그때가 한 12%였거든요. 점유율이. 비트코인도 이제는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은 36,000달러 지지 못해주고 내려왔어요. 37,000달러 지지해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흐르는 모습이죠. 살짝 여기서 34,000 유지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깨지면 안 된다. 여기 깨지면은 33,000 가기 쉽고요. 그리고 33,000 깨지면은 3만 달러 가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지션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3,000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재빠르게 알트코인들 손절 잡아도 되죠. 재빠르게 손절 잡고 밑에서 줍는 것도 좋고 제일 긍정적인 바라보는 거는 33,000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이거 깨지면은 많이 힘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세에서 매수한다? 저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내가 지금 코인을 매수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적절하게 어떤 상승 신호탄도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떠한 이유가 사실 없다고 보여져요. 내가 지금 왜 사야 되는데 누군가가 코인을 사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아직은 매수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추세가 틀어지거나 방향이 제대로 서면은 매매하겠는데 제가 지금 왜 사야 되죠? 저는 그냥 현금 갖고 있으려고요. 차라리 살 거면은 비트코인 사는 게 괜찮죠. 차라리 지금은
여러분들 저는 매수 관점 없고 매도 관점만 있다. 매수 관점 없다 절대. 매도 관점이다. 여러분들이 막 단톡방에서 그 환희에 차 있을 때 제가 딱 그러거든요. 텔레그램이나 단톡방 이러거든요. 손가락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그 말 하면은 단톡방에서 또 난리 나죠. 여러분들 돈봉남님이 손가락 가만히 있으래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 지금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죠? 갑자기 단톡방에서 돈봉남님 우리 다 지켜보고 있나봐요. 매수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4만 달러 갈 때도 그랬을 거예요. 손가락 가만히 있으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단톡방에서는 조금 제가 족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만 달러가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좀 미큐님도 얘기해 주셨네. 저는 매수 관점 없고 매도 관점 있고 현금 포지션 만들어라. 4만 1,000달러 갈 때 현금 없는 분들은 포지션 만들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불나방 하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세수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그래도 매수하고 싶으시면 오른손을 드세요. 네, 오른손을 드시고요. 강하게 내 오른쪽 뺨을 세게 때리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때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이득 보신 분 많지 않나요? 매수할 거 참았고 매수할 거 참고 오히려 매도한 분들 좀 있지 않아요? 자, 이제 하이리스크 잡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물로 뛰어든대. 여러분들이 물에 뛰어들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물에 뛰어들면 안 돼. 애기야, 너 물에 물 근처 가지 마. 물에 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는 수영을 잘한대. 수영을 좀 하니까 상관말래요. 그러면은 제가 내 말 안 들었다고, 에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뭐 빠져 죽든 말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수경을 주고 구명조끼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살아남으려면은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단기적 기준으로는 이거는 거래량이 일단 붙어 있기 때문에 한두 방 더 쏠 수는 있는데, 이때 털리면 안 됐어요. 이때 털리면 안 되고 매수랑 매도 10차 벽 세우세요. 자, 10차 세우고요. 여기다 한번 걸고, 여기다 한번 걸고, 여기다 한번 걸고, 여기다 한번 걸고, 여기다 한번 걸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시린 토큰으로 그 수익 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시린 토큰 유의 종목이었어요. 근데 얘를 제가 한 5천만 원 수익 봤거든요. 1억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처음에 200원일 때 시린이 여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라 그랬죠. 근데 얘가 180원, 뭐 170원, 150원, 140원, 그리고 130원, 120원, 110원, 100원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억 정도 매수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할 정도에 있어야 돼요. 금액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00만 원으로 그러면 50만 원 수익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10만 원 들어간 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100만 원 정도 매수가 되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 붙은 코인들은 한두 방 줄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하지 말라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돈인데 제가 그 상관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으로 매매한다는데 제가 뭐 하라 마라 할 그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근데 할 거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결국 평단가를 그때 150원인가? 이렇게 낮췄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50원에 익절하고, 180원에 익절하고, 190원에 익절하고, 200원에 익절하고, 210원에 익절하고, 230원에 익절하고 해서 뭐 한 7차까지 7차 매도 했고, 보면 이거 거의 막 13차 매수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가셔야지, 아니면은 힘들어요. 유의 종목 이기기는. 제가 페이코인도 보여드렸잖아요. 페이코인도 진짜 들어갔다가 제가 혼쭐 나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상승장 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 때는 좀 애매합니다. 유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만원 정도로 연습해보세요. 만원. 아니면 이것도 좋아요. 가상 트레이딩 뭐 만원? 뭐 만원으로 해가지고 뭐 해보셔도 되죠. 근데 이제 알죠. 그러면 와, 내가 이거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가서 인생 끝날 뻔했네, 약간 이런 느낌 들죠. 이거는 물타기라고도, 뭐 물타기긴 한데, 정말 그때 시린 보고 들어갔을 때 딱 하루만 갖고 놀자, 하루만 가지고 놀자, 완전 단기로. 진짜 잠도 못 자고 새벽 3시까지인가?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뭐 한다고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이 코인 잡고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인생을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제가 그때 시린 들어갔을 때 조금 짜증났어요. 왜냐면 큰 돈 들어가 버리니까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결국에는 새벽 3시인가? 그냥 매수벽 다 걸쳐놓고 잤는데 제가 또 인생 회의감 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자고 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험한 게 잡코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그걸로 돈이 잃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진짜 멘탈 다 털려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코인을 사면 좋을까? 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억조님 마로한테 맴매 맞았다고. 이번에 마로랑 페이코인 타신 분들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려고. 근데 뭐 연습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연습해보세요. 뭐 한 번쯤 해보는 연습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인 추천하고 갈게요. 자, 코인은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일단은 플립사이드란 크립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서 상위에 랭크에 된 코인들을 찾아보세요. 얘가 시가총액은 좀 낮은 것 같은데 가격은 싼 것 같아. 그런 코인들을 좀 매매해보세요. 알고랜드라든지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폴카닷 많이 추천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폴카닷이 코인베이스에 유일하게 상장 안 된 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유명 포트폴리오 회사들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유명 포트폴리오 회사 교집합 코인, 그 다음에 플립사이드 크립토 여기 가시고 코인 마켓 캡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시드 크시거나 장투목 쪽으로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선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좀 추천을 또 하나 드리자면 판테라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번에 신규로 추가 목록 코인이거든요. 여기서 뭐 연바이낸스나 유니스왑이나 뭐 테조스나 아니면 뭐 이오스나 뭐 디센트럴랜드는 있잖아요 원래. 체인링크나 카라다노나 아마 목록에 추가되면은 여기 목록에 추가되겠죠. 그러면 시세 분출이 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장세에 맞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에서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셀렉했던 것들을 선택했던 것들을 챙겨보는 거죠. 내가 평소에 폴카닷이라든지 모네로라든지 비트코인 SV라든지 내가 이런 코인들을 평소에 잘 즐겨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한번 주워볼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여기서 교주밥 되는 코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이번에 시세가 만약에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떨어진다면은 한번 주워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되게 간단한 매매잖아요.